자, 자, 여러분들 이 적응 능력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퀴벌레, 쥐, 모기 3대 해충이죠. 3대 해충. 예, 바퀴벌레, 쥐, 모기. 이게 왜 해충이냐면 얘네들이 이게 벌레 이 병을 옮겨서 자체가 병이 많아서가 아니라 병을 옮겨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얘들이 적응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지나치게 번성돼. 바퀴벌레, 벼이 응? 쥐, 그다음 모기는요 전 세계 어디나 번식해요. 심지어 인간이 적응하기 힘든 시궁창 이런 데서 살아. 쥐 여러분들 하수도 시궁창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가 강한 게 아니에요. 쥐가 더 강해. 바퀴벌레가. 심지어는 바퀴벌레는 스티로폴도 먹을 수 있고 플라스틱도 소화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생물인 거야, 바퀴벌레는. 그러니까 3억 년 전에 나타나서 지금도 번성하고 있죠. 왜? 바퀴벌레, 쥐, 모기는 어디에나 적응돼. 인간이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극한의 환경까지 적응하는 게 그건 해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번성하니까 병을 옮기는 거야. 그 더러운 환경에 사니까. 얘네들이 더러운 환경에 있다가 그 더러운 병균들을 사람한테까지 옮기기 때문에 이게 해충된 거지. 왜냐면 쥐 실험용으로 쓰잖아요. 동물 자체가 더럽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지나치게 번성하니까 그런 것이고 아주 인간이 그 싫어하는 불결한 환경에도 번성하니까 얘네들이 병을 옮기니까 사람들한테 박멸의 대상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벼룩 바퀴벌레가 아니 벼룩의 바퀴벌레 이 모기가 아주 그냥 진짜 끝내주는 적응력 갖고 있죠. 사람 중에서도 이런 적응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당연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은 이 적응 능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것이 약하면 적응 능력이 떨어져요. 무슨 능력일까요? 이것이 약한 분들은 적응 능력이 떨어져요. 적응 능력을 강화시키려면 이게 강해야 돼. 무엇일까요? 다음부터는 이거 퀴즈쇼 한 다음에 이제 그 쿠폰 같은 거 쏘는 거야. 다음 주부터는 이런 거 딱 한 다음에 퀴즈쇼 한 다음에 여기 채팅창에서 정답 하시는 분, 정답!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상 드리고 이렇게 할 건데 무엇일까? 딱 아시겠죠? 체력의 체력. 그죠? 체력. 네, 멘탈, 아이고, 예. 어쨌든 우리 김경민 우리 팀장님 이렇게 답변해서 감사하지만, 예, 체력이 약해지면 멘탈이 약해져요. 멘탈이 약해지면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체력. 응, 체력. 응. 여러분들 이 체력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적응 능력에 대해 강력했어요. 왜? 이 체력이에요, 체력. 체력이 떨어지면 멘탈이 약해지고 멘탈이 약해지니까 그 덩치를 잡는 그릇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적응 능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왜 적응 능력 떨어집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업 같은 거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얘가 생물학적 나이로 보통 60세 넘어가면 뭐 사업 같은 거 하거나 할 때 되게 실패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왜 그래? 이 체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력. 이 체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걸 하기가 어려워지고 보험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만약에 뭐 환갑 넘어갔고 이 보험업계 뛰어들면 성공 확률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체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주제 뭔지 아시죠? 체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분 모셨는데 이분께서는 지금 그 한 3, 4개월 동안에 제한된 기간에 엄청난 체력을 강화시키셔갖고 영업적으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신 분, 우리 새벽 출두가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오신 분 옆에 옆자리에 모시고 계십니다. 자, 누구냐? 네, 누구냐? 바로 우리 메타라이프 생명의 홍성도 대표 배사님. 자, 이리 보시겠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얼굴 좀 뿌예네. 네, 여기. 내가 뿌옇겠어요. 자, 앞으로 이렇게. 예. 자, 예, 내 얼굴이 보이죠? 내 얼굴이 뿌얘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이거 흐리게, 이거 풀어야 되겠다. 잠깐만요. 저희 PPT 안에 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비디오에서 내 얼굴이 뿌옇게 나오네. 가상 배경을 흐리게 해버리고. 좋았어. 뒤에 막 바베큐 다 보이시죠? 좋습니다. 5시 11분, 이제부터는 입장 안 되는 거고. 자, 자, 우리 어떠세요? 이제 우리 홍성도 대표 회사님 모셨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메트라이프 대표 FSR 홍성도 FSR입니다. 보험 영업을 한 지는 20년 됐고 앞으로 10, 20, 30년을 목표로 어, 영업을 하고 있는 홍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등장해 주셨어요. 등장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홍성도 우리 대표 회사님이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61만 환갑이 됐습니다. 네, 68화 되셨고. 예. 그래서 지금 어떤 분에게 그래서 특별한 헬스 이런 그 트레이닝 코칭을 받으셔갖고 지금 그 시작하신 지 얼마 되셨죠? 제가 6개월 전에 우리 정상용 강사님을 만나서 귀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건강 전도사 아놀드 홍 코치님한테 지금 6개월간 PT를 받고 있는데
제 영업에 날개를 다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아놀동 선생님의 저기 막 인스타에도 이분이 등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PT를 지금 몇 달째 계속 받고 계시는데 지금 뭐 이제 그분한테 그 체력 단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몇 단계 몇 단계 몇 단계. 네. 보통 지금 하실 때 스쿼드 몇 개 하시죠? 코드를 20세트를 그 10세트를 네. 20개 10세트를 그냥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 스쿼드 200개죠? 예, 200개입니다. 스쿼드를 그러니까 한 번 네, 이렇게 PT 한 번 받으실 때마다 스쿼드 200회, 20회가 아니라 200회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드 그 다음에 운동량제 말씀해서 그러니까 한 번 PT 받으실 때 처음부터 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 오셨는데 얼마까지 운동량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기본적으로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푸시업 20개씩 10세트 200개, 푸시업 200개? 200개, 푸시업 이걸 팔굽혀펴기 200개, 200개, 200개 그다음 스쿼트 그것도 200개, 스쿼드 200개 예. 그다음 또 한 가지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200, 200, 200 하는 거예요. 그걸 40분 안에. 그 40분 안에 여러분 40분 안에 스쿼드 200개, 팔굽혀펴기 200개, 크런치 윗몸 아, 일으키기인가요? 맞죠. 그런 윗몸 일으키기 200개, 총 600개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죽어요, 죽어. 나도 이거 도전했다 죽을 뻔했어요. 한번 죽을 뻔했는데 진짜입니다. 나도 죽을 뻔했어. 나도 체력이 약한 사람 아닌데도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던 건 아니시죠?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아닌데 기본 체력은 좀 있어서 네, 할만하다고 했는데 아우 이렇게 PT 받으면서 무지 힘들었어요. 네. 저도 역시 지금 매일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데 매일 헬스장 가서 가기는 힘듭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일단 가고 나면 이걸 하고 나면 오우 땀나고 하루가 굉장히 상쾌하고 좋습니다. 음, 네. 일단은 어쨌든 본인 스스로도 체력이 내가 진짜 강해졌구나 느끼고 계시죠? 네. 언제부터 운동 시작한 지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어요? 운동하고 나서 한 2개월, 2개월. 2개월 지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3시 반에 일어나서 세면대에 가서 세수를 하려고 할 때 제 상반신을 탈을 해서 딱 보면 볼 때 기분이 좋고 네. 또 내적으로 이렇게 기운이 차니까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운동을 빠지지 않고 해야겠구나. 매일매일 동기부여를 제 몸을 통해서 받습니다. 아, 여러분들 거울을 볼 때마다 행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탈이 된 상반신의 자기 모습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시고 자존감, 성취감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업적으로도 혹시 뭔가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셨나요? 그러니까 체력이 강화가 되니까 비포 앤 애프터 진짜 어떤 점이 달라지더라. 얘기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제가 하루에 고객을 2명 정도 만나는데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기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체력이 딱 이렇게 받쳐지니까 고객을 만나서 상담을 했을 때 그 기운이 고객한테 느껴진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어떤 우리 영업이라는 게 기세 싸움 기운인데 이게 몸을 통해서 제 표정을 통해서 그게 고객한테 느껴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뭐 강압적인 표정이나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을 하는데 그 기운이 느껴지니까 고객과의 유대관계나 고객과의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영업 실적이 많이 늘었어요. 촬영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실적 진짜 많이 많이 늘으셨죠? 예, 늘었습니다. 실적이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분을 제가 종종 뵙는 분입니다. 진짜 어떤 그 얼굴이나 모든 그게 체형이 다 바뀌셨어요. 즉, 그야말로 팽팽해지셨어. 진짜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역동적이 되고 활력이나 모든 부분이 다 상승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PT 받는 그 PT 받을 때도 운동량이 뭐라고요? 스쿼트 200개, 팔굽혀펴기 200개, 그렇지. 윗몸 일으키기 200개, 총 600개를 수행하는데 그럼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 PT 받을 때 말고 매일 운동을 1시간 하실 거 아니에요. 하죠. 그때도 운동량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예, 대박. 똑같아요. 똑같아요. 매일 600개씩 매일 한대 매일. 예. 와, 그래서 무지무지하죠? 가끔은 일주일에 2번 빨에서 5일 정도는 하는데요. 매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할 때마다 사실은 되게 괴롭잖아요. 괴롭고 힘들죠. 괴롭고 힘들죠.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뭐 중독되신 거예요? 뭔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 나이가 61이다 네. 보니까 앞으로 30년을 하려면 체력이 기본인데, 정답이죠. 예. 근데 이거를 의식적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영업을 할 때
청약을 하는 것보다도 이 기본 체력을 유지를 해야겠다. 요 생각이 제일 1순위로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체력 네, 유지.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영업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다 멘탈이 약한 게 아니에요. 체력이 약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멘탈이 약합니다라고 하는 분 보면요, 다 체력 약해요.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한번 오늘 당장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나 스쿼트 몇 개 하는지, 나 팔굽혀펴기 몇 개 하는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플랭크 버티기로 뭐 측정할 수도 있겠지만 상반신 근육이 아마 약하니까 윗몸 이렇게 몇 개 하냐고 체크해 보세요. 그럼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왜냐면 강의 있죠. 체력 싸움에 진짜 체력 싸움에 영업 체력 싸움이에요. 아시죠? 내 말 무슨 뜻인지. 사람 만나는 직업 있죠. 사람 만나서 말하는 직업 싹 다 체력 싸움이에요. 이건 정말 부인할 수가 없는 진실입니다. 근태가 안 좋아. 멘탈이 약해. 아니에요. 근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체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저 여러분들 지금 1시간 자고, 저 현재 이틀 동안, 3시간, 3시간, 저 이것 때문에 정신없다 그랬죠. 새벽 줌특강에 강의에 모여갖고, 저 이틀 동안 3시간, 3시간, 6시간 자고, 여기 와서도 1시간 자고 지금 방송하는 거야. 끄떡없죠, 지금. 그쵸? 봐봐. 왜 나도 체력이라면 어디가 뒤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3일에 걸쳐서, 나 지금 7시간 잤어, 7시간. 그래도 이 시간에 아직 하고 있잖아. 그쵸? 끄떡없어요, 저는요. 여기 양평인데 지금 운전하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아침밥들 먹이고 챙겨줘야 되니까 갈 수는 없지.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자, 그래서 체력 싸움이다, 결국은. 자, 그래서 오늘 적응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적응 능력을 극대화시키려면 결국은 체력이에요. 자, 그럼 어쨌든 우리 홍성도 회사님은 지금 난 진짜 수명이 되는 한 죽을 때까지 보험 영업할 거다, 이거 아니에요. 예. 어, 머리가 확 바뀌었습니다. 확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아놀드 홍 코치님한테 배우기 전에는 네. 기본적으로 보험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70, 80, 90까지 해야겠다는 걸 의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코치님한테 체력 훈련을 받으니까 이게는 이제 의식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니 되겠다 싶다는 생각이 확 아, 들어와서 그 전에 그냥 소망이나 소망이 바람이었는데 이제는 당연히 하겠구나. 당연히 아, 하겠구나. 정말 달라졌어요. 진짜 이건 여러분 멋진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정말이잖아요. 여러분도 여기 지금 60 안 되신 분은 저도 60 아닙니다만 저도 이제 닥칠 나이입니다. 제가 만 나이로는 이제 52인데 그러니까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강사도 체력 싸움이라 그러죠. 저도 언제든 영업으로 되돌아갈 준비가 돼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체력이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맨날 보험 세일즈 하는 분들이 다 대다수지만 보험이 뭐예요 결국은요. 여러 가지 중에 건강보험. 건강이 무너질 때 보험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건강 안 무너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암보험 가입해서 암 진단금 받는 것보다는 암에 아예 안 걸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업을 오래도록 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스태미나가 뒷받침돼야 되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자신감 있게 내가 이제 100세까지 진짜 일할 수 있겠구나. 야, 이거 진짜 아주 멋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평생 직업이 완성되신 거네. 완성됐네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야, 여러분들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가 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새벽 줌특강에 지금 도전 중이신 분들한테는 여러분들도 이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안월동 선생님 제가 5시 20분에 이거 들어오셨어요. 자, 여러분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월동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아직 기다려. 아직 기다려. 급해. 한국 사람들은 아주 급해. 잠깐 제가 한번 예, 예. 제가 원래 9시에서 9시 반에 자서 새벽 3시 20분에 일어났는데 어제 워크숍으로 12시를 좀 넘어서 잤어요. 그래도 아침에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3시 20분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습관이라는 게 놀랍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늘 느꼈습니다. 예, 안월동 선생님이 네, 잠깐만요. 마이크.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월동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어, 고성범이다. 와, 많이 계시네. 73분이나 계시네. 네. 오, 일단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안월동이라고 하고요. 오늘 우리 정상윤 대표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제가 30분 동안만 몸짱 안월동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 지금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화장실에 갔다 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이어폰을 꽂고 산책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시간이 제가 가장 남에게 피해받지 않고 저에게 오롯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항상 이렇게 공원으로 오는데 지금 어르신들 운동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분들의 장점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연세가 70에서 80 넘으신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사람이 70에서 80대면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병원에서 보내거나 아니면 집에서 잘 나오지 못하는데, 저렇게 공원에서 운동하신 분들은 되게 건강한데, 제가 그 롯데호텔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2011년, 2009년부터 11년 동안 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그때 수업을 하던 회장님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100대 기업 오너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연세가 보통 80부터 90 사이. 근데 거기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건강한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제가 우연하게 화장실에서 소변기에서 만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소변을 누면서 저한테 하는 말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딱 이거예요. 아, 내가 돈으로 아놀드의 몸을 살 수 있다면 꼭 사서 살아보고 싶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그분들의 재산이 적게는 몇 천억, 많게는 몇 조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가장 갖고 싶은 게 건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건강은 되게 웃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바쁘죠? 시간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쓰는 시간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에 2시간을 투자했는데 그 2시간이 나에게 나중에 2시간으로 돌아오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유일무이하게 운동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바쁜 시간에 1시간의 운동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1시간은 100% 돌려주고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잘 이용하고 좋은 걸 먹고 잘 자주면은 그 시간이 1시간이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4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열심히 일하세요? 뭐 매출왕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가진 자리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항상 저한테 사람들이 라이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싶다, 내가 쟤를 눌러보고 싶다. 그런데 제가 그 라이벌을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보다 하루를 더 산다.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상윤 대표님이 저랑 라이벌이에요. 동갑이고. 그래서 그러면 나보다 돈도 많이 벌고 인물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저 친구를 어떻게 이기지? 저 친구보다 하루 더 살고요, 제가 정상윤 대표님 장례식장에 가서 아주 예쁜 국화를 올려주면서 잘가 친구야 라고 하면 이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세상에 가장 좋은 노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거든요. 결론은 내가 하루를 더 살면 내가 쓴 글이, 내가 부른 노래가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건강이에요. 저의 하루를 한번 말해 볼까요? 제가 하루를 24시간으로 3단계로 쪼개 쓰거든요. 첫 번째 8시간은 무조건 잠을 잡니다. 사람들은 잠자는 걸 되게 아까워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잠을 아끼면 빨리 죽습니다. 억울하잖아요. 내가 잠을 적게 자면 빨리 죽는다잖아요. 그러면 내 뒤에 시간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8시간은 오롯이 잠을 잡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시간은 자기 개발인데요. 저는 8시간 중에 3시간은 독서, 2시간은 운동, 나머지 3시간은, 2시간은 제가 요리를 만들어 먹어요. 3시간은. 그래서 저는 아내가 음식을 해주지 않고 제가 직접 해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내는 일반인이라 조미료를 많이 넣어요, 음식에다. 근데 저는 조미를 안 하거든요. 저는 소금하고 간장, 기본적인 후추 이런 것만 쓰지 첨가물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MSG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은 자연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조미료, 미원, 뭐 다시다 이런 거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내 몸에는 굉장히 스트레스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연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8시간을 생계를 위해서 일해요. 그러면 저는 가장 큰 생계가 수업, 그리고 강의, 그 다음에 방송 출연, 그 다음에 뭐 책을 쓴다든지 이런 게 저의 생계인데, 제가 여러분들 저한테 수업 받으러 오시는 분들 되게 특혜 받으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수업이 정말 많이 밀려 있는데 우리 정상윤 대표님이 소개해 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안 와도 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줄을 서 있단 말이에요. 수업을 받고 싶어서. 근데 제가 우리 정상윤 대표님이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 수업하는 거니까 꼭 그거 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집. 여러분은 그 여기 지금 70분 계시던데 다 집 갖고 계세요? 본인의 집을? 어,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못 가진 분도 계시고 두 채, 세 채 가진 분도 계신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주택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와, 몸집이 되게 크다? 와, 몸집이 되게 작다. 사람은 몸에 집을 갖고 있는 거 맞아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몸집이란 말을 쓰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혹시 집을 갖고 계신데 진짜 살고 있는 집, 그 집은요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하면 무너질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 부셔질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그 집이 없어도 내가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왜? 그 집이 없어지면 다른데 월세를 살아도 되고 전세를 살아야 돼요. 근데 몸집이 망가지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몸집이 망가지면 여러분은 병원에서 그냥 누워서 남은 삶을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몸집인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그 몸집이 대출이 많나요? 대출이 적나요? 완전히 내 돈인가요? 아니면 은행 돈을 빌렸냐를 저는 체지방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몸에 체지방이 표준 이상 있다면 여러분은 매달 벌어서 원금과 이자를 갚기 바빠요. 쉽게 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라는 게요, 일정한 수준이 있는데 그 에너지가 남아 돌면 밖으로 넘치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치는 거고요. 그 에너지가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치료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안쪽에 쓰이다 보면 밖으로 쓰는 에너지가 없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내가 이유 없이 매일매일 한숨이 나온다? 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여러분은 이미 몸이 맛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언제나 에너지틱 하거든요. 첫 번째, 그 이유가 저는 체지방이 표준 이하예요. 체지방이라는 거는 요즘에 대한민국이 가장 심각한 게 초고령화 사회거든요. 그 초고령화, 결론은 내 몸에 지방이 많다는 건 그 지방이 내 몸에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은 내 몸에 에너지를 갉아먹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 좋게 일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몸은 이미 에너지가 바닥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좋은 차 탈 거예요? 포르쉐?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아니요.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차를 타든 어떤 집에 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중요한데, 저는 사람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외모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외모도 경쟁력이고 외모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미의 기준이 있잖아요. 남자들 얼굴 볼 때 잘생겼다, 우리 정상윤 대표님은 잘생겼다, 저 친구는 좀 못생겼네. 그 기준은 사람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원망하시면 되는데, 몸이 뚱뚱하다? 몸이 아프다? 몸이 살이 쪄 있다? 그건 100% 당신 잘못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몸은 내가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말 중에 내가 너를 이렇게 예쁘게 낳았는데 너는 왜 관리 안 해서 그렇게 뚱뚱해졌냐고 말하거든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래서 결론은
빌 게이츠 말을 빌려서 한다면 가난하게 태어난 건 당신 책임 아닌데 가난하게 죽는 건 당신 책임이다. 당신이 지금 얼굴이 못생긴 거는 당신 책임 아니지만 지금 살이 찌고 아프고 병이 들었다면 오롯이 당신 책임이다. 자,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들어와 계신 대표님들은 본인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신 분들 제 얘기 들으시고 제 말에 일치가 되면 여러분은 건강한 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여러분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자, 들어봅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떠한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고 있다. 소화제, 두통약, 진통제, 변비약, 잠이 안 올 때 먹는 수면제, 뭐 여러 가지. 자, 이거를 한 번도 나는 오늘까지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럼 당신은 건강한 거예요. 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제가 방금 말한 어떤 것도 먹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건강한데 만일에 대표님 중에 한 번이라도 먹었다 그러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고정적으로 고혈압약을 먹는다, 고지혈약을 먹는다, 여성분들은 변비가 심해서 변비약을 먹는다, 소화가 되지 않아서 소화제를 먹는다,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먹었다, 근육통이 심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진통제를 먹었다, 두통이 심해서 두통약을 먹었다. 여러분은 건강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에 자꾸 의존하다 보면 여러분 약이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처음에는 한 알로 시작하다가 이제 한 알로는 약이 듣지 않으면 두 알, 세 알, 네 알. 결론은 어떤 약에 의존해서 내 몸을 건강을 지켜가는 거는 갈수록 끝이 보이는 완전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이 고혈압약, 고지혈약, 콜레스테롤약 평생 먹으면 돼요 라고 얘기하죠. 왜? 그들에게는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거든요. 매달 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약을 타가고 진료받고 그런 환자 1000명만 있으면 논하겠죠. 여러분은 비싼 돈을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내가 영업해서 번 돈으로 의사들 배를 불려주고 사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왜 그래야 되죠? 내 혼자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건강을 챙길 수 있는데 근데 그 방법을 모른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 강의를 듣고도 계속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100%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강하게 하냐면 저는 아버지는 62세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57세에 우울증이 생기셔서 자살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57세에 자살하셨단 말이에요. 우울증 때문에. 근데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2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됐는데 제가 아버지가 암에 걸리기 전에 1년 전에 어떤 행동과 음식 습관과 이런 거를 추적해보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불면증에서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걸 모든 걸 측정해보면 아주 명확하게 딱 그려지는 게 있어요. 수면 패턴, 음식 습관, 운동 습관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목포에서 그 건달들을 때려잡던 강력범을 때려잡던 강력계 형사셨고요. 어머니는 그냥 가정주부셨는데 아버지가 은퇴하고 나서 은퇴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고스톱을 치시고 동네 부동산에서 고스톱을 치시면 제가 잠자다 보면 새벽 1, 2시 정도에 부엌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면 아버지가 늦게 오셔서 배가 고프시니까 냉장고를 뒤지셔서 밥을 비벼 먹는 걸 너무 자주 봤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보통 새벽 2, 3시에 먹고 바로 주무시면 오전 11시나 12시에 일어나서 씻고 다시 또 부동산에 가서 고스톱을 치시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노리끼리해져서 병원 한번 가봅시다 했더니 이미 췌장암 말기 증상이 발현됐고 그리고 6개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투병하실 때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되게 멍멍이 탕을 좋아하셨어요. 사철탕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에서 멍멍이를 사다가 정성스럽게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끓여드렸는데 그래도 어머니의 지극정성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아버지가 6개월을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도 드라마 보고 12시, 1시에 자고 자기 전에 배고프면 라면 끓여 드시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과자 드시고 빵 드시고 이러시더니 잠을 자는 패턴이 아무 때나 일어나던 패턴이 되다 보니 그렇게 잠자는 시간도 어그러지고 음식을 보면은 여러분 영양이 결핍되잖아요. 빵이나 라면 이런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주로 먹다 보면 영양 결핍이 생기면 우리 몸에선 잠을 못 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프리카 코끼리를 연구해 보니까 그들이 하루에 자는 수면 시간이 많게는 4시간, 2시간밖에 못 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풀이라는 게 자연에 존재하는 풀은 계속 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있으니까 그 이동거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밤새. 그리고 도착하면 거기서 잠을 잠깐 자고 아침에 풀을 뜯어 먹고 또 풀이 없어지면 또 풀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제가 그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육사가 그 딱 코끼리가 먹을 만큼의 양의 풀을 주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불면이라는 거는 내 몸에 영양소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생존에 가장 중요한 건 음식 섭취고요. 두 번째가 수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문 중에 배를 굶게 하는 고문도 있고 잠을 자유지 않는 고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은요 이렇게 내 의지에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는 자율신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저는 건강이라는 게 왜 소중하냐면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잃고 나서 저희 아들 성호한테 저희 아들은 올해 27살인데요. 아들에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빠는 너한테 유산을 물려줄 생각 없다. 그 대신 아빠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너와의 많은 추억을 남기고 갈게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자식들에게 열심히 남겨주려고 하세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거리고요. 그러지 마세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을 게 언제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오래 이 직업에 남아 있으면 정점을 찍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잠을 자지 못하면 말도 어눌해지고요.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가 많이 되고 어떤 좋은 생각이 나는 게 새벽 시간 같더라고요. 저는 새벽에 보통 3시에서 4시에 깨면 보통 길을 걷다가 산책하다가 좋은 생각이 되면 핸드폰의 메모판에 정리를 해요.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해서 책 내용도 써보고 아니면 제 뭐 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보도 남겨보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건강하기 위해서 꼭 운동하셔야 되고 잠을 자셔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자는요 꼬박꼬박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으면 투자를 내가 어디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할 수 있어서 부자가 된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은퇴를 늦게 할수록 부자 될 확률이 높아요. 열심히 일했어. 좋아. 내가 이번 달에 매출 1위 했어. 연봉 많이 벌었어. 근데 나중에 60대에 갑자기 아파. 그래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남은 40년을 요양병원에 지금까지 힘들게 번 돈을 다 갖다 줘. 정말 바보 같지 않나요? 그렇게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내가 어떤 거를 딱 끊을 수 있다는 것도 성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비결 같아요. 제가 최근에 뇌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선택적 고통을 즐긴대요. 여러분, 선택적 고통이래잖아. 그게 첫 번째가 절식이에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으세요? 그건 동물이나 하는 거죠. 사람은요,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거 먹으면 몸이 아플 거고 살이 찔 걸 알면서도 먹는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동물이에요, 동물. 사람이니까 그걸 선택적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선생님은 빵떡 안 좋아하시죠? 미친 거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기생충에서 떴던 그 음식 아시죠? 짜파구리.
짜파게티랑 너구리를 섞어서 끓여 먹는 거. 저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일요일마다 짜파게티 요리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안 먹은 지 20년이 넘어가고요. 두 번째, 선택적 고통 중에 하나가 운동인데요. 저희 회원님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은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죠? 미친 거죠? 저 하기 싫습니다. 저 울면서 운동합니다. 저 울면서 운동하고, 약간 운동은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저는 설거지 하는 느낌? 여러분 설거지 해보셨어요? 한두 개는 쉬운데요.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꽉 차 있으면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작은 거를 정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오늘 한번 제 강의가 끝난 후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열심히 일하고 왜 내가 이 치열함에서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이걸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게 행복의 조건이 된다면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면 살짝 내려보십시오. 오히려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멀리 가는 게 더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내일도 건강할 거라는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질 수도 있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몸이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형제를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삶이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먹은 음식과 오늘 한 행동이 내일의 나의 모습을 만들 수 있어요.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으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해요. 저희 아버지도 일찍 떠나셨고 어머니도 불우의 사고로 일찍 떠나셨고 제 사랑하는 아들의 친구도 최근에 대장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제 사진을 40살부터 50세까지 10년 동안 촬영해준 사진작가도 저보다 10년 어린 동생도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보세요. 여러분, 당신이 지금 주어지는 어떤 행복과 누리는 특권이 내일 연결된다는 생각 자체는 갖지 마세요. 그냥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일은 선물로 오는 거예요. 당연히 누리는 특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한번 내가 무얼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약을 먹고 있다면 나 이번에 안월동 선생님 얘기 듣고 한번 줄여볼까? 아니면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약을 끊어볼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끝내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정말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님이 너무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마을로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전용기를 타고 헬기를 타고 가서 해변가에서 아침에 눈 뜨면 책 보고 산책하고 해지면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자고 이런 삶을 지냈는데, 매일 이렇게 이제 바다에서 책을 보고 있으면은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대요. 그러면 여지없이 해가 지기 전에 이 청년이 오는데 꼭 참치, 엄청 큰 참치 한 마리를 잡아온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지켜보니까 매번 갈 때마다 이 친구는 참치를 잡아와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불렀대요. 자네 참치 잡는 기술이 대단한데 혹시 배를 좀 더 큰 걸 사서 한 번 나갈 때마다 두세 마리를 잡아오면 어떨까? 그랬더니 청년이 왜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직원을 고용해서 배를 더 크게 해서 그 다음에 10마리를 잡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큰 배를 사서 더 많이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년이 왜 그래야 된대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딱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제 주변에 1조 이상 가진 분들이 2명이 계시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김승호 회장님, 1조 이상 갖고 있고, 그리고 가장 1조 이상 가지고 있는 한 분이 경방 필그룹,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 김준 회장, 친한 형인데 그 두 분의 삶을 보면 저는 김승호 회장님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김준 회장님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몇십조의 돈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거 아시죠? 김승호 회장님은 농장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소, 돼지 다 가고 농장 삶을 살고, 우리 김준 회장님은 도우미가 7명 있는 대저택에서 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자연에서 존재하지 않는 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우리가 왜 놀러 가면 행복한 게 자연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오늘 한번 돌아보고 내가 어떤 걸 더 선택하는 게 나중에 더 행복할까? 우린 왜 사냐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 중에 돈을 잃으면 불행할까? 아니면 사람을 잃으면 불행할까? 건강을 잃으면 불행할까?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놀동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안 선생님.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네, 아,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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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여러분들, 아유, 오늘 아주 그냥, 근데 보세요. 저분 걷는 속도 되게 빠른데, 쉬지 않고 30분 계속 움직이면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체력이 장난 아니시죠? 저기 걸어가면서 계속 떠드는 거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하여튼 정말 귀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그 완주자, 우리 그 정식 진행하면 저분한테 체력 진단 받을 수 있는 그 아놀드 선생님 있잖아요. PT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약해갖고도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 아놀드 선생님한테 체력 진단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상도 하여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분 제가 또 오늘 좀 왜 모셨냐면은 제 북콘서트 서울 행사가 언제냐면 정식 공지해드리겠지만 5월 24일 화요일 날 오후 5시인데 그러니까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5시인데 저 아놀드 선생님하고 같이 콜라보로 진행합니다. 콘서트 쇼. 그러니까 건강과 영업과 건강,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 저분을 제가 또 어렵게 또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식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 우리가 예, 보험 세일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거의 다. 예, 그러면 또 판매하시는 보험들이 다 물론 사망보험도 있고 손해보험도 있고 다 있지만 건강보험 아닙니까? 주로 어쨌든. 근데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 그렇죠? 우리가 취급하는 거 맨날 특약담보 보십시오. 삼대 질환, 뇌혈관, 심혈관 암. 그렇죠? 그다음 수술, 이복, 각종 모종 여러 가지 것들. 결국 건강 관련된 것들 우리가 판매하는 사업이죠. 근데 우리 건강 우리 자신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건강을 되돌아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 오늘 그 우리 아는 선생님이 아침에 이 시간에 오셔갖고 70분이 넘는 분한테 이렇게 귀한 메시지 전해주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요청해서 간절하게 이 시간에 좀 토요일 와주십시오 그래갖고 했는데 저분께서도 왜 이걸 했겠습니까? 건강의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시간에도 맨날 새벽 3, 4시에 일어나서 산책하시는 분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실질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죠. 일요일. 한번 건강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건강은 과연 정말 몇 점인가? 그리고 건강해야지만 체력이 있어야지만 적응 능력을 통해서 또 형세를 이기는 그런 힘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형세를 이길 수 있는 형세를 파악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안 좋은 형세까지도 우리가 적응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체력적 건강한 영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접수 끊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선미님.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의 채팅, 네, 좋습니다. 내용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네. 네. 네, 접속 끊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제 접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을 1시간밖에 안 자고 졸려 죽겠어요. 좀 자야 돼요. 지금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아주 나. 이렇게 살면 죽어. 지금 3일 동안 7시간 자갖고 지금 죽을 지경이라서 자야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네, 어서 이제 나가세요. 이제 접속 끊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